네, 쓸모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지난해부터 유명인과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발하는 이른바 비투가 이어졌는데요. 네, 유명인이니까 이렇게라도 돈을 받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빌려준 돈 받기가 어렵죠. 돈 빌려줄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황박모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정말 비투가 정말 시끄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 유명 래퍼 부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일단 지난해부터 유명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폭로가 이어졌었죠. 네. 이러한 폭로의 시초가 됐었던 어떤 한 래퍼의 부모는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동네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건데요. 일단 1심에서는 사기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이들은 1심 판결을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 건가요? 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돈을 빌릴 때 어떤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빌릴 때 본인은 백수인데 직장인하고 속여서 내가 받는 월급으로 매달 얼마씩 무조건 조금씩 갚을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지금 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를 할 건데 거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꾸며서 거짓말했다면 사기죄를 벌 여지가 많아집니다. 네. 다만 처음부터 의도는 없었지만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이거는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라면 민사상 변제 책임은 있겠지만 사기죄는 안 되는 거겠죠. 네,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사기죄로 법적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좀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떤 기망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는 어떤 채무자의 재력, 그리고 환경, 채무 이행 과정 등을 좀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나중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 여부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돈을 빌려줄 당시에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차용증 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상담을 할 때 이게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대부분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따라서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편한 거 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막상 차용증을 쓰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저희 같은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꼭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간단한 보고서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의 제목을 쓰듯이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쓰시고요. 네.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이름, 현재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채무 금액이겠죠. 따라서 빌려주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인지, 또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돈 빌려간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사인이나 도장을 받으시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공증까지 받으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게 사실 친한 사이끼리 보통 돈 거래가 있는데 그렇죠. 만약 백승주 아나운서가 저한테 돈 빌려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차용증 써주세요 이렇게 꼭 말하기가 좀 받으셔야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좀 다른 방법이 맞아, 없을까요? 그거 쓰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라면 일단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줬고 그렇게 준 돈이 빌려준 돈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시고 입금 내역서 등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다만 조금 주의하실 게 계좌이체를 통한 어떤 전산 기록 자체는 돈이 오갔다라는 그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고요. 따라서 채무관계 여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이 그래 내가 돈을 받긴 했지만 그 돈을 준 사람이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한 거다. 내지는 오히려 내가 예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에서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네. 이게 또 변제받는 것이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실 때 통장 메모에 며칠에 빌려준 돈으로 꼭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돈 입금됐지 잘 쓰고 네가 약속한 언제까지 꼭 갚아줘라는 정도라도 이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남겨두셔야 기록으로 됩니다. 남겨야 되네요. 예. 예. 그리고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돈을 빌려주실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빌려주는 게 이런 소화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법률 상식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예.